짜자잔, 요거. 겨울철에는 이 콧물과의 전쟁, 완벽 분리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. 뭐 아무짝에 기능적인 게 쓸모가 없다 해야 되나? 반갑습니다. 엄마의 지혜, 엄지TV, 엄지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추워진 이 겨울에 우리 아이와 함께 따뜻하게 겨울나기, 바로 월동 준비할 때 7가지 체크하세요 편입니다.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. 근데 우리가 아이가 있는 집은 온도를 항상 따뜻하게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하기에는 이 정말 겨울 난방비도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 엄지맘이 직접 쓰고 있고, 그리고 직접 이 난방비를 절약하면서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이 월동 준비에 대한 꿀팁들을 7가지로 정리했으니까요.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세요. 우선 첫 번째는 이불이에요. 우리 이불, 겨울 이불은 우리가 아무래도 두껍고 크고, 그리고 뭐 오리털 이불을 덮기도 하고 거위털을 덮기도 하고, 이게 왜냐하면 신혼부부에서 이제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불을 바꾸지 않고 그 신혼부부 그 결혼 준비할 때 우리 혼수로 해왔던 그 좋은 이불을 함께 쓴단 말이에요. 근데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뭔가 세탁을 자주 해야 될 것 같고, 또 세탁을 자주 하자니 이불이 망가질 것 같고,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에도 땀 배출을 자면서 많이 하지만 겨울에도 우리가 정말 추운 곳에서 자지 않고요. 기본적으로 겨울철에도 자면서 그 신체에서 나오는 땀 배출량이 적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과 마찬가지로 모든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, 깨끗하게 빨아서 말려서 그 다음에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, 우리 그 겨울철에는 사실 탈탈 털은 것도 잘 안 털잖아요, 매일매일. 왜냐면 너무 추워가지고. 그래도 우리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환기 꼭 하시고 매일매일 이불 털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을 하지만 최소 2주에 한 번씩은 못해도 빨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이불 빨래를 하면은 겨울철에 이게 실내에 널어두잖아요. 굉장히 집이 건조해요. 그래서 가습기를 틀더라도 이불도 굉장히 빨리 마르더라고요. 난방을 계속 하다 보니까. 그래서 이 빨래들 자체가 실내에 널어두는 게 어느 정도 이런 가습기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이불 아끼지 말고, 아끼다 똥 됩니다. 우리 침구류, 베갯잎 이런 것들은 좀 더 깨끗하게, 진드기가 번식하고 살아남지 못하게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콧물 흡입기. 저는 이제 입으로 이렇게 코끼리 콧물 흡입기, 이렇게 제가 직접 콧물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기를 이용했는데 이거 몇천 원 안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주문을 했었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. 아이가 코가 막히거나 코딱지가 꽉 차 있거나 할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, 코딱지가 굳어 있을 때에는 이 코딱지 너머에 콧물이 차 있어요. 그래서 흡입기로 바로 했을 때 이 코딱지가 떨어지지 않아서 아이들 살도 약한데 아파할 수 있거든요. 그럴 때에는 짜자잔, 요거. 면봉에 미지근한 물을 묻혀가지고 코에 이렇게 돌려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촉촉해지면서 코딱지들이 수분이 생기면서 좀 떨어져요. 이제 그때에 이 면봉에 같이 묻어나온 경우도 있지만 코가 살살 간지러지면 촉촉해지면서 아이들도 여기서 재채기를 해요. 그때 코딱지와 콧물이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. 그래도 안 떨어지고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에는 우선 촉촉하게 해주고, 그 다음에 콧물 흡입기로 이렇게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주시면, 흡입해주시면 아이 코딱지와 콧물이 잘 흡입될 거예요. 아무래도 잘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이 콧물과의 전쟁, 감기와의 전쟁을 꼭 한 번씩은 앓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랄게요. 세 번째, 가습기. 저 이거 아기 가습기 고를 때,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그때가 대한민국이 진짜 가습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었어요. 살기운 관련돼서 굉장히 논란과 이슈가 많았던 때라 가습기를 사지 말고 그냥
그래서 원시적으로 물 끓여서 쓸까? 아니면 뭐 우리 수건 같은 거 맨날 빨아가지고 널어둘까?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정말 박람회도 다니고 주변에 육아맘들한테도 물어보고 육아 카페에서도 엄청 검색을 하고 토탈 그 결과 제가 실제 사용을 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고 또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미로 제품입니다. 네. 내돈내산 네, 절대 협찬 아닙니다. 요즘에는 굉장히 또 가습기가 다양해졌어요. 그런데 한 2년 전,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로를 결정했던 가장 좋았던 이유는 완벽 분리 세척이 가능하다는 거. 네, 그래서 설거지 하듯이 그냥 아기 세제로 뽀득뽀득뽀득 젖병 닦듯이 다 분리해서 매일매일 세척이 가능하다라는 거. 두 번째는 생수나 정수기 물을 받아서 그게 이제 가습기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안전하다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부분에서 좀 안심이 됐었어요. 그 다음에 다른 타 가습기들하고 확실하게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습량, 분사량이라 하죠. 이게 굉장히 많이 분사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습기의 정확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부분에 마음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불빛이 굉장히 은은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. 그래서 막 무드등, 네, 이런 간접 조명, 네, 이런 걸로 밤에는 켜두고 어둡기 때문에 네, 아기 기저귀 갈 때, 수유할 때 이럴 때 별도의 불이나 뭐 수유등을 켜지 않아도 이 가습기 등만으로도 충분히 네, 이용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 가습기가 우리가 자는 곳에 보통 두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끄럽거나 하면은 좀 그것도 마이너스 요소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지 않고 무소음, 굉장히 조용해요. 네. 제가 최근에 저랑 우리 애기는 가습기 근처에 자고 저희 애기 아빠는 멀리서 자가지고 정말 건조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연히 제가 선물을 받아서 그 가습기를 딱 옆에 두었는데 너무 비교되는 게 일단 분사량도 다르고요. 시끄럽고요. 디자인만 예쁘고 뭐 아무짝에 기능적인 게 쓸모가 없다 해야 되나? 그래서 확실히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가습기는 요런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체크하시고 사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항목들을 함께 공유했습니다. 다음으로 수면 조끼 꼭 챙기셔야 돼요. 왜냐면 우리 뭐 신생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이가 팔다리를 되게 잘 써요. 그리고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아이들이 이불을 다 걷어차고 잡니다. 저도 어렸을 때 이불을 진짜 걷어찼는데 우리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자면서 이불을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나이 든 거고 걷어차면은 아직 젊은 거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이불을 왜 그렇게 걷어차는지 모르겠어. 다 걷어차거든요. 그래서 저도 뭐 밤새 이불을 덮어줄 수 없잖아요. 나도 이제 자고 그러다 보면은 애기 손발이 차고 막 그래요. 이불 안 덮어가지고. 그래서 양말을 신겨도 애기 양말도 답답해하고. 네. 그래서 신생아 때는 잘 신었는데 이제 어느 나이가 되니까 다 자기 의지대로 양말 벗어버리고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겨울에 이 아이들 수면 조끼는 꼭 입히고 자는 게 좋다 생각해요. 왜냐하면 조끼도 이렇게 배꼽에서 끝나는 거 말고 엉덩이 덮을 수 있게끔 그래야지 잘 올라가지 않고 이제 이불을 덮지 않아도 배가 따뜻해서 배가 차면은 또 배탈 나고 하잖아요. 그래서 아이 수면 조끼는 겨울에 꼭 여러 벌 챙겨서 수시로 잘 때마다 매일매일 입히자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. 요거 하나만 입어도 체온 자체가 올라가요. 다음으로 이거는 누가 최초로 방 안에 들여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난방 텐트입니다. 저는 집안에 텐트를 친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우선 텐트는 굉장히 아늑해요. 아이들로 하여금 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아늑하고 뭔가 구석지고 어두컴컴하고 이런 곳이 아직은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느끼나 봐요.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그 텐트라는 공간은 정말 너무 좋아하는 공간? 근데 꼭 이게 아이들이 놀이용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가 없는 집에서도 요즘엔 난방 텐트를 집안에 침대용으로 나와서 많이 치고 자잖아요. 확실히 텐트가 있고 없고가 온도 차이가 큰 것 같아요. 우리가 텐트 밖은 집안에서 아무리 난방을 해도 공기가 차고 이 안은 확실히 좀 온기가 있어요. 그래서
저는 집에서 난방을 정말 빵빵하게 돌리는 것보다는 특히 잘 때 우리가 막 두껍게 이렇게 입고 자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 공간만큼은 이렇게 난방 텐트로 우리 가족의 체온을 지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다음으로 극세사 이불 추천드려요. 두꺼운 어떤 이불보다는 저는 정말 아기 극세사 이불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. 크지 않지만 굉장히 가볍고 이거는 한 3개 정도 사셔가지고 하나는 항상 빨아서 여벌로, 왜냐면 언제 아기가 쉬야를 할 수도 있고 뭘 흘릴 수도 있고 언제 세탁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여벌로 하나 두시고, 하나는 외출용으로 두시고, 또 하나는 진짜 지금 덮을 때 쓰시는 용도로 해서 3개 정도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외출하실 때에도 저는 차량에서 카시트 위에도 이렇게 덮어줬었고요. 유모차 위에도 덮어주시면 좋고요. 그냥 잠깐 안고 다닐 때 머리가 차갑잖아요. 물론 모자 씌우면 좋지만 잠깐 이동할 때 이렇게 덮어가지고 애기 좀 따뜻하게. 네, 그래서 극세사 이불은 우리가 가볍게 돌돌돌 말아서 기저귀 가방에도 쏙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꼭 필수템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. 다음 마지막 비타민 D. 네, 드롭 타입으로 돼가지고 아기 이렇게 우유, 분유에 이렇게 그냥 방울로 떨어뜨려가지고 먹이면 돼요.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특히 겨울철에는 이렇게 광합성을 잘 안 하잖아요. 밖에 나가지도 않고. 네, 실제 햇볕으로 우리가 광합성을 해가지고 비타민 D가 하루에 쓸 정도 양이 만들어지려면 내 몸의 70%가 노출이 된 상태여야 된대요. 선크림도 안 바르고.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죠.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신생아 때부터 비타민 D와 그 유산균이 같이 있는 이 드롭 타입의 유산균을 먹였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이제 유산균 따로 이렇게 먹였는데, 겨울철에 특히나 우리가 햇볕을 보는 이 일조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또 야외 활동도 줄어들고, 저는 면역력을 위해서 이 비타민 D와 유산균 제품은 꼭 우리 아이 월동 준비에 챙겨가셔야 되는 필수템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 엄지맘이 직접 아이를 키워가면서 경험했던 정말 쓸모 있었던 월동 준비 아이템들 그리고 꿀팁들 함께 공유 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또 꿀팁들이 있으시면은 요 아래 댓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. 저희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. 카페 오셔서 함께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